새벽 5시 명숙은 어김없이 눈을 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찬장을 열고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씻고 칼을 든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데치고 계란말이를 부친다. 밥상은 정성으로 차려진다. 7시 사위 재훈이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며 나온다. 명숙은 밥상을 식탁에 놓는다. 재훈은 젓가락을 들더니 한숨을 쉰다. 어머니, 이런 촌스러운 반찬은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요즘은 샐러드에 요거트 이런 거 먹잖아요.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그래, 그럼 내일은 그걸로 해볼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프다. 딸 은지는 재킷을 걸치며 급하게 나온다. 엄마, 나 늦었어. 회사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바빠. 은지는 밥 한 숟가락 뜨고는 나간다. 명숙은 혼자 남은 밥상을 바라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정성껏 구운 생선, 그리고 아무도 먹지 않은 나물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다. 점심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한다. 명숙의 하루는 쉼없이 이어진다. 저녁이 되면 또다시 부엌에 선다. 오늘은 재훈이 좋아한다던 갈비찜을 만든다. 그 사이 은지에게 전화가 온다. 엄마, 오늘 야근이야. 저녁은 패스할게. 명숙은 한숨을 쉰다. 저녁 8시 재훈이 귀가한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한다. 아, 피곤해. 명숙은 갈비찜을 식탁에 내온다. 자, 드세요. 재훈은 갈비를 한 점 집어먹고는 말한다. 그냥 그렇네요. 요즘은 레스토랑 갈비가 더 맛있던데.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밤 11시 집안은 조용해진다. 명숙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한 권을 꺼낸다. 통장을 펼친다. 잔액란에는 숫자가 적혀 있다. 4억 8천만 원. 명숙은 통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쉰다. 이 돈, 저 사람들에겐 절대 안 줄 거야.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다. 20년 전 명숙은 35의 젊은 여자였다. 남편 성우는 의류 도매업을 했다. 처음에는 잘 나갔다. 집도 마련하고 은지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날 거래처가 부도를 냈다. 남편은 연대보증을 섰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몰려왔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명숙은 딸의 손을 잡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그날 밤 남편 성우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미안해, 명숙아. 내가 잘못했어. 그는 눈물을 흘렸다. 명숙은 그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명숙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새벽 4시 명숙은 시장으로 향한다.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다.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땀을 흘렸다. 장사를 마치면 오전 10시부터는 부잣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했다. 오후 4시가 되면 요양원으로 갔다. 노인들을 씻기고 식사를 돕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은지는 엄마의 빈자리를 견뎌야 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는 없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숙제를 했다. 명숙은 밤늦게 돌아와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면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10년이 흘렀다. 명숙의 통장에는 1억이 모였다. 남편 성우는 재기를 꿈꾸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 명숙아, 돈 좀 빌려줘. 하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이 돈은 은지 대학 등록금이에요. 또 10년이 흘렀다. 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 명숙은 여전히 일했다. 통장의 잔액은 4억을 넘어섰다. 남편 성우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 순간 명숙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생했어, 명수가.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현재 명숙은 딸 부부와 함께 산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롭다. 가족을 위해 모은 돈, 가족을 위해 일한 시간. 그런데 정작 가족은 그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 명숙은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가족을 위해서 모았지만 정작 가족이 날 가족으로 봐주질 않네. 재우는 명숙을 관찰한다. 그녀는 늘 검소하게 산다. 하지만 재우는 느낀다. 이 여자 돈이 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몰래 본 적이 있다. 예금 이자 안내서였다. 금액은 보이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돈일 것이다. 어느 날 재우는 보험 설계사 친구 민수를 집으로 데려온다. 어머니 제 친구인데요. 좋은 투자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민수는 웃으며 팸플릿을 펼친다. 요즘 부동산 펀드가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연 10% 이상 보장되고요. 명숙은 팸플릿을 천천히 넘기며 말한다. 그래요? 그런데 보장이 된다는 게 정말인가요? 명숙은 미소를 짓는다. 민수 씨, 돈은 믿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런데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나요? 민수는 당황한다. 재우는 끼어든다. 어머니 제 친구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명숙은 여전히 웃으며 말한다. 고마운데 전 괜찮아요. 제 돈은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간다. 재우는 화가 난다. 그는 은지에게 말한다. 당신 엄마 진짜 이상해. 분명히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숨기는 거야? 은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엄마 돈은 엄마 돈이잖아. 재우는 더 화를 낸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며칠 후 재우는 명숙에게 직접 말한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업 기회가 하나 있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5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명숙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한다. 재훈 그런 좋은 기회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명숙은 설거지를 멈추고 재훈을 바라본다. 재훈 가족이라는 말 참 쉽게 하네. 그동안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재훈은 얼굴이 붉어진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모시는 거 고맙지. 하지만 그게 가족인가? 내가 차린 밥상에 투덜대고 내가 하는 일을 무시하고 그게 가족인가? 재우는 할 말을 잃는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며 혼잣말을 한다. 저 여자 진짜 고집 하나는 끝내주네. 그날 밤 재우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욕심은 점점 커져간다. 명숙은 자신의 방에서 통장을 다시 꺼내본다. 그녀는 생각한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함부로 줄 수 없어. 토요일 아침 명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그녀는 채소 가게 앞에 멈춰 선다. 싱싱한 상추를 고르며 가격을 묻는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명숙 씨? 명숙은 고개를 돌린다.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동철이다. 동철은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단정하다. 명숙은 놀란다. 동철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동철은 웃으며 말한다. 한 30년 됐나? 명숙 씨,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명숙은 얼굴이 붉어진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이제 다 늙었는데. 둘은 시장 한편의 카페에 앉는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동철은 말한다. 명숙 씨,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집안 반대를 이기지 못해서. 명숙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동철은 조심스럽게 묻는다. 남편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명숙은 잠시 침묵한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동철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명숙은 미소를 짓는다. 이제 괜찮아요. 동철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저도 결혼은 안 했어요. 명숙 씨를 잊지 못해서요. 명숙은 놀란다. 동철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철은 진지하게 말한다. 진심이에요. 그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누구도 명숙 씨만 못했어요. 명숙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난다. 젊은 시절, 동철과 함께 걷던 그 길, 함께 웃던 그 순간들. 그녀는 말한다. 동철 씨, 우리 이제 너무 늙었어요. 동철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전 행복할 것 같아요. 명숙은 눈물이 난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동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한다. 명숙 씨,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둘은 연락처를 교환한다. 동철은 일주일에 2~3번 명숙에게 전화를 한다. 안부를 묻고 함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신다. 명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진다. 재훈과 은지는 명숙의 변화를 눈치챈다. 재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묻는다. 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명숙은 태연하게 대답한다. 친구 좀 만나고 오는 거야. 은지는 회사에 출근한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 팀장이 말한다. 은지 씨 이번 프로젝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은지는 충격을 받는다. 팀장은 서류를 건네며 말한다. 한 달 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은지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다. 재훈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은지가 묻는다. 무슨 일 있어? 재훈은 고개를 들며 말한다. 나 투자 사기 당했어. 3천만 원 날렸어. 은지는 앉아버린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재훈은 머리를 감싸주며 말한다. 친구 소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는데 회사가 잠적했어. 둘은 침묵한다. 은지가 입을 연다. 우리 어떡하지? 재훈은 명숙을 바라본다. 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해야 해. 은지는 망설인다. 엄마가 도와줄까? 재훈은 단호하게 말한다. 도와줘야지.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녁, 명숙이 저녁을 차린다. 은지와 재훈은 식탁에 앉는다. 재훈이 먼저 말을 꺼낸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명숙은 밥을 먹으며 묻는다. 무슨 일인데?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재훈이는 투자 사기를 당했어. 명숙은 젓가락을 놓는다. 그래서 재훈이 말한다. 잠깐만 도와주세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명숙은 고개를 젓는다. 안 돼. 은지는 놀란다. 엄마 왜? 명숙은 조용히 말한다. 그동안 엄마를 가족으로 대했니? 재훈은 화를 낸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는데 왜 그러세요? 명숙은 차분하게 대답한다. 재훈아, 그동안 내가 차린 밥상에 뭐라고 했지? 촌스럽다고 했지. 그게 가족이 하는 짓이니?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한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은지는 눈물을 흘린다. 엄마 미안해. 제발 도와줘. 명숙은 딸을 바라보며 말한다.
은지야,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지금이 아니라 그때 미안해 했어야지. 그날 밤 재우는 술을 마신다. 그는 비틀거리며 명숙의 방문을 두드린다. 어머니, 나와요. 명숙은 문을 열지 않는다. 재우는 소리를 지른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모예요? 돈만 밝히고 가족도 안 돌보고 정말 이기적이에요. 은지가 재훈을 말린다. 재훈은 거실에 쓰러져 잠든다. 명숙은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결심한다. 이제 떠나야겠다. 아침 7시 은지가 잠에서 깬다. 거실은 조용하다.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상하다. 은지는 명숙의 방문을 두드린다. 엄마? 대답이 없다. 문을 열어본다. 방은 비어 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고 옷장도 반쯤 비어 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친다. 은지야,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살아볼게.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한다. 은지는 주저앉는다. 눈물이 쏟아진다. 재훈이 깨어나 묻는다. 무슨 일이야? 은지는 쪽지를 건넨다. 재훈은 쪽지를 읽고 얼굴이 굳는다. 재훈은 명숙의 방을 뒤진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진다. 통장이 사라졌다. 그는 소리친다. 통장도 가져갔어. 돈 가지고 나간 거야. 은지는 울면서 말한다. 당신이 어젯밤에 그렇게 막말했잖아. 그래서 나간 거야. 재훈은 변명한다. 나도 술 먹어서 그랬지 진심은 아니었어. 은지는 재훈을 밀친다. 진심이 아니라고? 당신 평소에도 엄마를 무시했잖아. 둘은 싸운다. 재훈은 외친다. 내가 왜 당신 엄마한테 잘해줘야 해? 은지는 울부짖는다. 엄마가 뭘 해줬냐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게 당연한 거야? 당신은 정말 최악이야. 은지는 명숙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다. 전원이 꺼져 있다. 문자를 보낸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해. 걱정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는다. 며칠이 지난다. 은지는 명숙의 친구들에게 연락한다. 시장 사람들에게도 묻는다. 하지만 아무도 명숙의 행방을 모른다. 일주일이 지나고 은지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다. 경찰은 말한다. 성인이고 본인 의지로 나간 거면 찾기 어렵습니다. 은지는 무력감에 빠진다. 재훈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난다. 은지는 새 직장을 찾지 못한다. 재훈은 사기 사건으로 소송을 걸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둘의 생활은 무너진다. 대출 이자도 밀리고 집세도 연체된다. 은지는 밤마다 운다. 엄마 미안해. 제발 돌아와. 그녀는 명숙의 빈 방을 바라본다. 은지는 그제야 깨닫는다.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명숙은 동철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간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다. 둘은 마을 입구에 낡은 건물을 발견한다. 동철이 말한다. 명숙 씨, 여기 어때요? 우리 여기서 카페 한번 해볼까요? 명숙은 건물을 둘러본다. 좋아요. 해봅시다. 둘은 청소를 시작한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벽을 칠한다. 동철은 테이블과 의자를 직접 만든다. 명숙은 커튼을 달고 화분을 놓는다. 한 달 동안 땀을 흘린다. 그리고 마침내 시니어 카페가 문을 연다. 이름은 다시 봄. 카페는 조용하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 하지만 명숙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굽는다. 동철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카페를 찾기 시작한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명숙에게 말한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참 따뜻하세요. 명숙은 웃으며 대답한다. 고맙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그녀는 진심이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 명숙은 카페 창밖을 바라본다. 이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야. 동철은 명숙을 바라보며 말한다. 명숙 씨 행복해 보여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행복해요. 정말로. 동철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나도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여서. 둘은 서로를 바라본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난다. 카페는 점점 알려진다. 마을 신문에도 소개되고 SNS에도 올라온다. 젊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여기 분위기 진짜 좋아요. 힐링되는 느낌. 명숙은 손님들을 맞으며 웃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행복이 번진다. 한편 서울에서 은지는 SNS를 보다가 한 게시물을 발견한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엄마다. 명숙은 카페 앞에서 웃고 있다. 은지는 손이 떨린다. 엄마. 그녀는 게시물을 확대해 본다. 위치는 경남의 작은 마을이다. 은지는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거기 있었구나. 은지는 재훈에게 보여준다. 당신 봐. 엄마 찾았어. 은지는 결심한다. 나 엄마한테 가볼래. 은지는 버스를 타고 시골 마을로 향한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간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다. 버스는 마을에 도착한다. 은지는 스마트폰의 지도를 보며 카페를 찾는다. 다시 봄. 간판이 보인다. 은지는 멈춰선다.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보인다. 명숙은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며 웃고 있다. 은지는 문을 연다. 종소리가 울린다. 명숙은 고개를 든다. 딸과 눈이 마주친다. 시간이 멈춘다. 명숙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은지야. 은지는 눈물을 흘린다. 엄마. 그녀는 달려가 명숙을 안는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명숙은 딸의 등을 쓰다듬는다. 괜찮아, 은지야. 다 괜찮아. 은지는 울면서 말한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미안해. 명숙은 눈물을 글썽인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었어. 고마워, 은지야. 둘은 카페 한쪽에 앉는다. 동철은 조용히 커피를 내준다. 은지는 명숙에게 묻는다. 엄마 여기서 행복해? 명숙은 고개를 끄덕인다. 응, 정말 행복해. 오랜만에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은지는 웃으며 말한다. 엄마 잘됐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은지는 서울에서의 일을 이야기한다. 재훈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엄마를 찾지 못했던 날들. 명숙은 조용히 듣는다. 은지가 말한다. 엄마 나 이제 재훈이랑 이혼하려고. 명숙은 딸의 손을 잡는다.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지지할게. 은지는 명숙에게 묻는다. 엄마 나 도와줄 수 있어? 명숙은 웃으며 말한다. 물론이지. 엄마 딸인데.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낸다. 이거 내가 가져. 은지는 놀란다. 엄마 이건. 명숙은 단호하게 말한다. 이제 내가 이 돈으로 행복을 만들어봐.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 은지는 눈물을 흘린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명숙은 딸을 안으며 말한다.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걸 이제 알았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이제 알겠어. 며칠 후 은지는 서울로 돌아간다. 그녀는 재훈과 이혼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명숙이 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연다. 카페 이름은 엄마의 마음. 은지는 매일 열심히 일한다.
명숙은 마을에서 동철과 함께 산다. 둘은 매일 카페를 운영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명숙은 일기를 쓴다. 오늘도 행복했다. 동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한다. 명숙 씨 사랑해요. 명숙은 웃으며 대답한다. 나도 사랑해요. 카메라는 명숙과 동철이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을 비춘다. 그들의 뒤로 산이 보이고 하늘은 붉게 물든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진다. 마지막 자막이 뜬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